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울복남금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남금 같은 경우는 한 3주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그 방울복남금입니다. 제가 두당 2만원에 구입했던 품종들이고요. 줄기가 없는 아주 작은 품종들입니다. 처음 다이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2만원 정도면 처음 다이기를 시작하는 분들은 아주 비싸게 느껴질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울복남금 같이 특이한 품종들 같은 경우는 2만원 이하의 품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작은 품종 위주로 해서 소형 사이즈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뿌리가 있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뿌리 내리기가 쉬워서 실패할 확률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품종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없을 경우 뿌리를 내리는 시점이 2월 달은 그렇게 좋지 않은 시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은 2월에 잘라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때가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때 많이 구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방울복남금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총 5개의 방울복남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쭈글쭈글 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럴 때 많은 초보분들이 실패를 하는 게 뭐냐면, 입이 쭈글쭈글 거린다 그래서 물을 과도하게 또 줍니다. 아마 대부분의 방울복남금이나 아니면 국민을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건데요. 여기서 물을 준다라는 거는 뿌리가 있을 때 물을 줘야지만 그 물을 흡수해서 잎이 통통해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뿌리 없는 아이들을 심어 주었을 때 지금 3월이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주었을 경우 이 아이들은 무릎병으로 죽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쭈글쭈글 거린다 그래서 이 수분을 주어버리면 이 뿌리가 빠르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그 거름 성분과 물이 이게 화학작용을 해서 오히려 바이러스나 아니면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뿌리가 있을 때는 그 물을 흡수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마르는데, 지금 이 상태로 물을 주었을 경우는 화분 사이즈도 그렇고 이 다육이 방울복남금이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뿌리도 없고, 그럼 이 상태에서는 다육이들이 클 수 없다. 아마 이 방울복남금 뿐만 아니라 모든 다육이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 뿌리 없는 것을 구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도 심어주고 한 2주 후에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2주 후에 물을 주는 거는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방울복남금 보이시죠? 방울복남금의 반 정도,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방울복남금의 한 2배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심어주고 2주 후에 물을 주는 거지, 이렇게 뿌리도 없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2주 후에 주는 것보다는 한 달 정도는 굶겼다가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2월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잘 내리지 않는 계절입니다. 2월에 구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쭈글쭈글 거린다 그래서 물을 주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주고 물은 3월 한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서 물을 주는 게 좋고요. 강한 직광에서 보통 이제 뿌리가 햇살이 좋은 데서 잘 내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방 그늘에서도 뿌리가 일조량이 높은 곳보다 더 잘 내린다라는 것은 아마 매니아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뿌리가 없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 그늘에서 키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좋아졌을 때 일조량 햇살량을 충분히 늘려서 단단하게 키워야지만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절대 뿌리가 없는 아이들은 2월에 분갈이를 하신 분들은 절대 물을 주지 마시고요.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가 물을 고파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럴 때 가슴 아프다 그래가지고 물을 주었다가는 절대 뿌리도 못 내리고 오래 키우지도 못하고 돈만 낭비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으로 방울복랑금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썸머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울복랑금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 작은 사이즈 뿌리 없는 아이들은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뿌리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 보이듯이 대략 한 4cm에서 5cm 정도 되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구입을 해야 실패 확률이 낮다. 그리고 3월 초에 뿌리가 있는 아이들로 구입을 해야 우리나라 열대야 그 다음에 장마 때 잘 버틸 수 있고,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뿌리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2주 후에 물을 주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방울복랑금이 뿌리가 약할 때 이 거름 성분이 너무 과할 경우 뿌리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뿌리가 많지 않은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상토를 30% 이상 넘지 않게 분갈이 배합토를 만들어서 심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울복랑금이 지금 참 뿌리가 튼튼한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랗고 약 한 7, 8cm 이상 되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물을 2주 간격으로 주면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봄에 이 살균제를 한번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살균제를 한 번씩 뿌려주는 게 방울복랑금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적심 시기, 그러니까 커팅 시기가 이제 돌아옵니다. 3월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자구 번식을 하기 위해서 커팅을 많이 하는데, 커팅을 할 때는 본 줄기에서 커팅을 하지 말고 이 양 사이드에 있는 부분을 커팅을 해서 수영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 있는 본 줄기를 잘라버리면 자구는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쁜 수영을 만들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울복랑금 가격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이때 건강한 방울복랑금을 하나 구입해서 키워보는 재미도 솔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금전적으로 중품 이상의 방울복랑금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무지성 방울복랑금을 구입을 해서 키워보는 것도 방울복랑금의 특징을 알아가고 재밌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울복랑금 뿌리 없는 아이들은 과도하게 물을 줄 경우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분갈이 시기는 방울복랑금은 분갈이를 1년 이상 넘지 않는 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6개월 단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닭이 키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 키우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의 주 원인은 뭐냐면,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잘 내리지 않는 그런 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하는 시기에는 뿌리가 잘 내린다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 줄기 부분이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가능한 거고요. 너무 이 얇은 이런 줄기 부분에서는 뿌리 내리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 두께가 1cm 이상은 되는 그런 방울복랑금으로 구입을 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